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설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설인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무더운 여름을 잘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약간 한 템포 쉬어가는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영상 들고 왔습니다. 오늘 해볼 거 바로 짜잔! What's in my bag 해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가방은 제가 책 읽거나 아니면 많이 싸서 나가야 할 때 그때 보통 들고 다니는 가방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평소에도 별명이 바리바리스타 보부상이에요. 진짜 많이 들고 다니거든요. 제가 뭔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 일단 챙기는 타입이에요. 어깨도 박살나고 되게 많이 들고 다녀요. 그래서 오늘 소개해 드리는 것도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What's in my bag을 한번 해볼까 해요. 제가 이 가방을 보통 주로 들고 다니는데요. 학교 다닐 때도 보통 이거 들고 다녔고 휘뚜루마뚜루 잘 들고 다녔던 그런 가방입니다. 이거는 제가 던트북스 영국에서 샀던 에코백이고 예뻐요. 예쁘고 편하고 튼튼합니다. 그래서 잘 들고 다니는 제품이고 제가 여기에 배지를 많이 붙이고 다니는데요. 이 앞에 두 개의 이 핀 버튼은 노팅힐 서점에서 샀던 핀 버튼이고 이 두 개는 해리포터 스튜디오에서 샀던 배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사랑의 묘약, 하나는 이제 행운의 물약이고요. 이 두 개는 I need more space for my books 그리고 I read at night라고 써 있는데요. 나잖아 이러고 해서 딱 샀던 핀 버튼이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파우치류를 소개를 해드려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두 개는 제가 꼭 들고 다니는 세트입니다. 제가 가방을 바꿔도 꼭 늘 가방 안에 들어있어야 되는 그런 필수 생존 키트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수정 화장용품도 많이 들어있고 다 저 화장품이고요. 제 뭐 쿠션도 있고 립스틱도 있고 뭐 파우더 뭐 요 정도만 있고요. 진짜 필수템 꼭 들고 다녀야 되는 그게 바로 이 핸드크림. 자, 모든 가방에 하나씩은 다 있어요, 핸드크림이. 제가 거지 같은 타입이에요, 피부가. 그래서 다한증이 있는데 엄청 건조해지는 타입이거든요. 하루에 진짜 15번 넘게 핸드크림을 바르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핸드크림은 꼭 파우치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무튼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파우치에 이게 꼭 들어있으면 좋아요. 이건 이제 구강 스프레이인데요. 옛날에 그 치약을 썼었던 적이 있어가지고 그 치약을 썼을 때 괜찮았던 기억이 있어서 스프레이도 거기 걸 샀습니다. 어쩔 수 없이 신경이 쓰이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파우치에는 이 정도 관리용품이 꼭 들어있고요. 이걸 꼭 이렇게 가방 바꿀 때마다 파우치만 이렇게 쏙 빼서 넣는 그런 편입니다. 제가 꼭 들고 다니는 필수 키트에 들어가 있는 물품이에요. 손수건이고요. 요즘 손수건을 누가 들고 다니냐? 제가 들고 다닙니다. 제가 다한증 있다고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저 손수건이 약간 거의 필수템? 화장실 갔다 와서 그 핸드크림 바르기 전에는 이제 물기가 없어야 되니까 닦고 안쪽으로 접고 핸드크림 바르고 이게 저의 루틴인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팔꿈치를 주세요 펀딩을 하면서 받았던 손수건입니다. 제가 이 손수건에 특히 애착이 있는 이유는 그러니까 늘 빨고 나서 제 루틴이 말리잖아요. 그러니까 말릴 때 향수를 뿌려요. 제 향수. 마르고 나서 이렇게 갖고 다니면 여기서 향수 냄새가 나요. 은은하게. 그것도 기분이 좋아져서 제 향템이기도 하고 애착템입니다. 그래서 손수건을 소개해드리려고 이 파우치를 가져오기도 했고 그래서 겸사겸사 향수도 소개드리려고 이 파우치를 가져왔습니다. 여기 향수가 들어있는데요. 제가 향수를 좋아해요. 지금은 향수를 엄청 막 뿌리고 다니는 편은 아닌데 옛날엔 진짜 향수를 좋아했었고 간단하게 제가 제 주향수만 소개를 해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로는 이거입니다. 딥티크의 탐다오라는 제품이고요. 첫 리치 향수예요. 제가 20살 때부터 향수를 처음 뿌렸는데 그때 처음 샀던 향수가 지금까지도 메인 향수가 된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주변에서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저를 떠올리면 탄다오 향수가 가장 잘 맞는다 라고 말을 많이 해줘요. 그래서 이미지에도 잘 맞고 그러니까 나도 좋아하는 향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탄다오를 가장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여름, 겨울, 봄 뭐 다 상관없이 보통 메인으로 쓰고 다니는 향수입니다. 그리고 제가 손수건에 뿌리는 향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바로 그 향수입니다. 짜잔! 생로랑의 리브르라는 향수이고요. 향이 진짜 세요. 진짜 세고 여러분들이 향을 혹시 안 좋아하신다면 많이 기피하실 만한 향입니다. 화장품 향이라고 하죠. 제가 보통 정장처럼 보이는 단정한 옷을 입을 때 뿌리게 되는 향수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빠져있는 향수가 바로 이거입니다. 나르시스 로드게리즈의 퓨어 머스크라는 향이고요. 우디 다음으로 좋아하는 향이 머스크 향이에요. 그래서 탑노트에 우디가 있고 베이스에 머스크가 있는 걸 사실 가장 좋아하는데 얘는 이제 딱 화이트 머스크의 계열의 향수입니다. 그래서 보통 겨울에 포근한 그런 느낌을 받고 싶을 때 쓰게 되는 향수이고요. 최근에는 탐다오랑 나르시소 이렇게 딱 두 개를 보통 페어링해서 많이 쓰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 손수건에서는 지금 이 향수 냄새가 나요. 최근에 빨고 나서는 이 향수를 뿌렸기 때문에 이렇게 3가지 정도 이 파우치에는 향수와 향수 냄새가 나는 손수건을 소개해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그리고는 뭐 별거 없어요. 이거는 제 안경집이고요. 제가 라식 수술을 했어요. 한 2-3년 전에. 근데 컴퓨터를 보거나 전자기기를 보는 일이 많으니까 그때는 꼭 이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을 써주려고 하고 있고, 사실 이 안경 깎기를 소개해드리고 싶어가지고 제가 욕을 많이 먹었어요, 이거 사고. 이게 제가 스웨덴 국립미술전인가를 가서 그 굿즈로 사왔던 거거든요. 좀 예쁘지 않나요? 저는 마음에 들어서 샀는데 다들 보통 안경 닦기는 굿즈 같은 거를 쓸 필요가 없지 않느냐, 소모품인데 라고 많이 혼나가지고 제가 시무룩해서 가져왔습니다. 그냥 자랑하고 싶었어요. 예쁘잖아요. 예쁘다고 해주세요. 이 안경 닦기랑 안경집도 제가 뭐 책 읽거나 이럴 때는 노션 같은 아이패드를 쓰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자기기를 함께 쓸 때 쓰려고 안경도 들고 다니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음악 세트를 보여드릴 차례인 것 같아요. 뮤직 이즈 마이 라이프. 자는 시간 빼고 다 음악을 틀어놓는 상태예요. 그래서 저에게는 이어폰이 정말 필수입니다. 좋지 않은 거 알아요. 제가 가뜩이나 귀가 약하기 때문에 집에서는 최대한 이어폰을 쓰지 않으려고 하지만 나갈 땐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제가 또 불안해하잖아요. 근데 나갔는데 이어폰이 없으면 정말 대참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저한테. 그러니까 버스는 어떻게 탈 것이며 지하철은 어떻게 탈 거예요. 그 지루한 틈을 어떻게 견딜 거야. 그래서 혹시 몰라서 제가 정말 바리바리스타로 들고 다닙니다. 일단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이 소니의 헤드셋이고요. 진짜 잘 쓰고 있습니다, 헤드셋을. 이거는 이제 마크4에 해당하는 모델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접혀요. 제가 근데 웬만하면 헤드셋을 쓰려고 하거든요, 귀가 약하니까. 근데 여름에는 진짜 안 되겠더라고요. 와, 여름에 헤드셋을 끼면 내가 만약에 35도야 그러면 40도예요, 체감이. 그리고 심지어 제가 이게 검은색이거든요, 모델이. 그냥 머리로 그냥 햇빛을 다 받는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름에 이제 마지막에 종강 시즌에 학교를 다니다가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결국에는 또 유선 이어폰 하나를 구비를 했습니다. 유선 이어폰이랑 이 헤드셋을 가장 많이 쓰고 다니는 것 같고, 이거는 제가 1월 달에 비행기 탔었잖아요. 그때 그 앞에다 넣어놓고 제가 안 갖고 내렸나 봐요. 기억이 안 나는데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한 3-4개월 정도 없는 채로 지냈다가 헤드셋과 여름을 맞이하고 나서 이건 아니다 해서 다급하게 다시 구입을 했던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아서 다니는데, 이거는 이제 무인양품에서 그 케이블 정리하려고 샀던 제품입니다. 한때 엄청 유행이었던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저는 이게 이 정도로 그냥 계속 남던데요? 제가 잘 못 감나? 이렇게 들고 다닙니다. 유선 이어폰이랑 헤드셋을 이렇게 들고 다니고. 근데 뭔가 설명하면서 느끼는데 저 약간 도가 지나치는 타입이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어팟이 있어요. 에어팟 프로를 쓰고 있고요. 이거를 사실 제일 오래 썼어요. 네, 제가 팝콘 라지 세트 2개를 사고 얻은 슬램덩크 키링도 있고, 이거는 도비예요. 아무튼 이 에어팟 프로는 운동을 하거나 그럴 때, 러닝하거나 이럴 때 보통 쓰는 게 에어팟입니다. 근데 제가 충전하기도 귀찮고 가장 큰 문제는 귀가 너무 약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모델이 안 맞아요. 귀가 아파요. 오래 끼지는 말아야 해서 번갈아 가면서 쓰고 있는 게 에어팟 프로고, 가장 문제점은 이게 노이즈 캔슬링이 가장 장점이잖아요, 이런 모델이. 저는 노이즈 캔슬링 멀미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저 소니 헤드셋도 노이즈 캔슬링을 못 써요, 멀미 나가지고. 이럴 거면은 그냥 이게 가장 가성비 있지만 그래도 잘 쓰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3개가 제 가방에 늘 들어가 있어요. 지금은 이렇게 케이스에 넣어놨지만 헤드셋도 원래는 그냥 목에 걸고 다니기 때문에 가방을 그렇게 크게 차지하지는 않습니다. 뮤직 이즈 마이 라이프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최근 잘 산 템.
으로 들고 다니는 게 바로 이거입니다. 네, 우양산이에요. 제가 원래는 양산은 끝까지 못 쓰겠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 팔이 너무 아파요. 제가 이렇게 가방을 맸는데 이걸 또 들고 다닌다? 이게 너한테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근데 이번 여름에 학교까지 왔다 갔다 하는 게 그래도 걸어서 한 40분, 50분 정도가 걸리는데 그때 느꼈죠. 아, 살기 위해서 양산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호다다 정말 안 되겠다 싶어서 시켰습니다. 가벼운 게 가장 1순위였기 때문에 가장 가벼운 제품으로 골랐고, 디브올 초미니 초경량 자외선 차단 양산 안막 우양산이라고 합니다. 색깔 필요 없었고요. 그냥 당장 쓸 수 있는 거, 가장 빨리 오는 거, 가장 가벼운 거, 그리고 우산의 기능도 같이 쓸 수 있는 거, 그 정도로만 골라가지고 다급하게 샀던 겁니다. 학교 다닐 때 진짜 유용하게 썼었어요. 우산으로 쓰려고, 요즘에 장마철이기도 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가장 잘 쓰고 있는 제품입니다. 여러분 진짜 양산 쓴 거랑 안 쓴 거랑 다르더라고요. 제가 원래는 선크림도 잘 안 바르고 다녔거든요. 귀찮아가지고 막 찐득찐득하니까. 근데 살기 위해서 선크림도 발라야 되고 양산도 써야 돼요. 이게 점점 나이를 먹어갈수록 느끼는 것 같아. 살기 위해서 여러분 자외선을 피해야 됩니다. 아무튼 네, 양산도 이렇게 들고 다닙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지갑. 지갑은 뭐 정말 특별할 게 없어서 그냥 짧게 소개를 하자면, 제가 지갑을 그래도 6, 7년 쓰다가 되게 오랜만에 바꿨던 제품이고, 프리지스 거였나? 그랬었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많이 안 쓰는 제품을 사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서 며칠을 이렇게 서치해서 찾았던 그런 지갑입니다. 그래서 안에는 완전 카드 지갑 형태로 되어 있고, 제가 카드가 많아서 카드 지갑 형태를 골랐어요. 그래서 가장 잘 쓰는 카드 이렇게 두 가지를 앞에다가 넣어놨고, 이렇게 현금도, 제가 현금도 꼭 이렇게 들고 다니려고 하거든요. 지폐도 들어가야 돼, 카드도 들어가야 돼. 근데 카드 지갑 형태였으면 좋겠어. 약간 이렇게 해가지고 골랐던 지갑입니다. 지갑도 늘 갖고 다닙니다. 그리고 머리끈, 그 집게핀이랑 꼭 같이 들고 다니는 게 이 머리끈이에요. 이거는 저희 언니가 예전에 제주도에 놀러 갔다 와서 기념품으로 사다 줬던, 소품샵에서 사다 줬던 머리끈이고 가장 자주 쓰고 있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필름 카메라, 자동 필름 카메라인데요. 미놀타의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걸 다 들고 다니니까 뭐 어깨가 아픈 거였군요. 이거는 제가 작년인가? 원래도 제가 필름 카메라 같은 데 취미가 있어서 그 수동 필름 카메라가 니콘 게 있는데 너무 무겁고 수동이 생각보다 진짜 들고 다니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자동 필름 카메라가 사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던 차에 결국 콜린젯 구매를 했습니다. 파피오스 75 미놀타 제품이고, 근데 이게 지금 문제가 원래도 중고로 사서 뭔가 오래 갈 거라고 생각은 안 했는데 계속 오류가 나가지고 20장이 남았었는데 얘가 다시 리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1장부터 다시 찍어야 되는 상황인데 제가 한 14장인가를 찍어놨었거든요? 그럼 이 상이 겹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할 바를 모르고 지금 현상을 맡겨야 되나, 그냥 아깝게. 아니면 이제 친구들은 이제 그냥 그게 레트로 감성이다, 요즘 상 위에 상을 찍는 게, 라고 해서 고민 중입니다. 이게 바로 꺼내서 그냥 버튼 누르고 뭐 줌해서 찍으면 되는 거거든요. 바로바로 찍어야 되는 출사다 라고 할 때는 필름 카메라를 꼭 들고 다니는 편입니다. 이거는 영양제인데요. 여러분 뭐 영양제 잘 챙겨 드시나요? 이렇게 하면 좀 먹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매번 이렇게 해놓는데, 그래도 최근에는 좀 잘 먹었어요. 학교 다닐 때 처음 한 달, 그리고 지금 좀 잘 먹는 것 같아요. 몸이 살려달라고 할 때쯤에는 저도 약간 각성 상태로 먹는 편입니다. 근데 오늘 약을 안 먹었네요. 잠깐 지금 먹고 올게요. 진짜 후다닥 먹고 왔습니다. 이렇게 먹지 않으면 평생 안 먹기 때문에 생각났을 때 먹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북튜버의 소양을 한번 보여드릴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와, 지금 거의 앞에 촬영을 몇 분을 했는데 이제 이게 나오는 거야? 그리고 제가 이렇게 큰 가방을 들고 다니는 가장 큰 이유가 이제 책 때문이에요. 어쩔 수 없죠. 책을 들고 다녀야 되니까 가볍고 큰 가방이 필요해요. 이 가방에 들어있는 가장 최근에 읽고 있는 책은요, 바로 이거입니다. 호시노겐의 생명의 차창에서라는 책입니다. 미음사에서 나온 책이고요. 수줍게 고백을 해볼까요? 제가 요즘 빠져있는 아티스트가 호시노겐입니다. 저 정말 오타쿠잖아요. 최근에 호시노겐에 빠지고 나서 한 달 정도 호시노겐에 관련된 것밖에 안 봤어요. 뭐 일드 4작품을 일주일 만에 봐본 적 있습니까? 제가 뭐 그렇게 됐고요. 저는 이제 미우사공사, 제가 원래도 언내추럴의 덕후인데 끝까지 미루다가 결국에 미우사공사를 봐버린 거예요. 세상에. 내 인생을 망치러 온 나의 구원자.
호시노겐 왜 그랬을까 내가. 아니에요. 오히려 좋아요. 자, 아무튼 다 해야 되잖아요. 호시노게는 이제 일본의 배우이자 가수이자 작가이자 작곡가인 분이기 때문에 제가 정말 열심히 따라잡아야 돼요. 일단 책부터 읽어야지 해서 주문했고요. 번역이 되었더라고요. 이게 호시노겐의 작품 중에 하나인데, 에세이 중에 하나인데 생명의 차창에서만 있어요. 한국에 나온 번역판으로는 미음사에서 나온 이 생명의 차창에서라는 작품만 있고, 정말 기쁘게도 제가 이걸 지금 찍는 날에 이 생명의 차창에서 2가 9월 달에 발간된다고 올라왔더라고요, 공식이. 그게 또 번역본이 나올 때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만 기쁩니다. 네, 뭐 아무튼 기뻐요, 저는. 어떤 곡을 만들 때 마음가짐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사람을 보고 느꼈던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많이 써있고, 뭐 아라가키 유이라는 사람이라는 페이지가 있는데요. 이거는 결혼하기 전에 나온 책이지만 호시노겐이 실제로 아라가키 유이라는 배우와 결혼을 하기도 했고, 그래서 과몰입하면서 읽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호시노겐을 기억하는 건 아무래도 코이라는 노래, 음악 치는 건 부끄럽지만 도움이 된다라는 일드가 가장 유명하겠죠? 그리고 미우 404, 그리고 저는 코우노돌이라는 의학 드라마를 정말 이번에 너무 인상 깊게 봤어요. 정말 거의 몇 편 울면서 봤기 때문에 그것도 있고, 뭐 여러 작품이 있습니다. 이제 어쨌든 강렬하게 입덕했던 계기는 노래였기 때문에 후시기라는 불가사의라는 곡이 있어요. 그래서 그 노래에 완전히 미쳐버린 거기 때문에 가수로서의 호시노겐도, 배우로서의 호시노겐도 좋아해서, 작가로서의 호시노겐도 궁금해서 샀던 책이고요. 이거 되게 가벼워서 가방에 놓고 다니기 좋아서 넣었어요. 제가 가방에 보통 책을 어려운 책 한 권, 그리고 재밌는 책 한 권 보통 이렇게 넣고 다녀요. 어려운 책 읽다가 질리면 재밌는 책을 읽고 싶으니까 보통 그렇게 들고 다니는 편이고요. 어려운 책 한 권도 그럼 소개를 해드려야겠죠? 요겁니다. 짜잔.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프리드리히 니체. 너무너무 유명한 책이라서 제가 뭐 설명을 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나중에 제가 이 책을 다 읽고 니체의 여러 저작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읽고 제가 니체를 설명할 수 있을 때 제가 이거는 소개를 드릴게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지금은 모르겠어서 저도 머리가 터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니체를 이해하고, 그러니까 이해를 한다기보다는 알고 싶어서 시작을 했던 건데 모르겠어요.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니체는 이상한 사람이죠. 이상한 사람인데 가끔 너무 알고 싶어지는 사람이기도 해서 니체에 최근에 관심이 생겨서 자라투스트라도 들고 다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근데 니체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를 읽기 전에 꼭 그 니체의 전 작품을 읽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자라투스트라 자체가 이제 니체가 말했던 모든 사상이 집결되어 있는 느낌이기 때문에 처음 봐서 이해하기가 굉장히 힘든 작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그 전에 니체의 다른 작품을 한번 읽어야겠다 싶어서 전자책도 들고 다닙니다. 이거고요. 교보쌤 리더기입니다. 그러니까 무거울 수밖에 없죠. 전자책 리더기에 뭐 난리가 났어요. 최근에 읽고 있는 작품으로는 니체의 선악의 저편 도덕의 계보라는 책을 이제 밀리에서 전자책으로 읽고 있습니다. 정말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약간 멘탈이 나가긴 했지만 열심히 읽어보고, 그리고 바로 이렇게 자라투스트라도 읽고 싶어서 부단히 노력하는 중입니다. 아이패드나 핸드폰으로 볼 때보다는 정말 정말 눈이 편안한 거는 맞아요. 종이처럼 읽을 수 있고, 밤에는 이제 이게 백그라운드에 조명을 넣을 수가 있어서 이런 걸 하면 이렇게 불빛이 들어와요. 이렇게 써서 밤에 읽기도 합니다. 아무튼 네, 책은 이렇게 보통 들고 다녀요. 전자책 리더기 하나, 그리고 어려운 책 하나, 그리고 읽고 싶은 책 하나, 이렇게 보통 들고 다니는 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거의 피날레인데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책 읽을 때 꼭 들고 다니는 독서 노트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요거예요. 짜잔!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제품은 파일로펙스의 제품입니다. 제가 원래도 다이어리 같은 거는 가죽 제품을 선호를 해요. 그래서 이 제품 쓰기 전에도 가죽 오거나이저를 보통 들고 다녔고, 다이어리도 거기에 맞는 걸 들고 다녔었는데 최근에 바꾸게 된 독서 노트입니다. 이거는 선물 받아서 쓰게 되었고, 오퍼 색상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제가 좀 큰 걸 들고 다녀요. 보통 독서노트는 좀 조그만하고 이런 가죽 다이어리도 좀 작게 들고 다니잖아요. 근데 저는 큰 걸 보통 좋아해가지고 어차피 집에서도 써야 되니까, 사무실에서도 써야 되고, 그래서 좀 큰 제품을 보통 선호해서 큰 제품을 쓰고 있습니다. A5 정도의 사이즈고요. 그 사이즈는 이제 이 세계문학 전집하고 비교하면 이 정도가 되고, 이런
짧은 문고보는 이 정도 사이즈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선물 받을 때는 오커 색상을 원한다고 해서 이걸 받았는데 이 색상은 이제 9월 2일부터 판매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운이 좋게 먼저 받아가지고 예쁘게 꾸미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오커 색상 정도의 가죽 제품을 좋아하는 이유도 손때가 타면 제일 예쁜 색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랑 이제 레드. 그래서 그 두 개를 가장 좋아해요. 그래서 얘도 잘 길들여 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그냥 제 독서노트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리자면 이게 이렇게 지갑 대용으로 쓸 수 있는 칸이 있는 다이어리예요. 그래서 저는 근데 지갑을 따로 들고 다니니까 여기에 보통 넣고 다니는 게 제 옛날 명함이에요. 제가 옛날 인턴할 때 했던. 근데 혹시 제가 다이어리를 잃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그 전화번호를 남기기 위해서 여기다가 명함을 넣어놨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펜이죠. 그러니까 이 펜도 제가 이제 만년필을 보통 써요. 이 만년필 제품은 워터맨 제품이고 제가 성인 되고 나서 처음으로 아버지께 선물을 받았던 만년필입니다. 그래서 제일 애용하고 있는 제품이고, 그래서 제가 다이어리를 쓸 때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만년필이 안 번지는 종이어야 돼요. 그래서 그거 찾는 게 진짜 힘들어요. 뭐 미도리 같은 종이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를 잘 고려해서 써야 되는데 파일로팩스의 내지는 제가 가장 걱정을 했던 게 만년필이었는데 만년필이 안 번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제일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파일로팩스 자체가 영국의 오래된 다이어리 브랜드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사실 이제 직구 같은 걸 하지 않으면 받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제품이었잖아요. 이제 한국에서 이제 구매할 수 있게 되어서 뭔가 제가 더 소개를 드리고 싶어서 선물을 받았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제가 보통 쓰는 독서 노트기도 하지만 일정이 써있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타임라인 정도로 일지를 기록할 수 있는 그런 만년형으로 들어있고요. 이런 무지 칸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장 많이 쓰는 독서 노트 칸을 보여드리려고 가져왔어요. 투두리스트도 있지만 부끄러워서 안 보여드리려고요. 투두리스트는 이 정도가 있어요. 근데 저는 투두리스트에 보통 한 문장 글귀를 제가 써놔요. 그냥 제가 그때그때 기억나는 아이디어 같은 글귀를 보통 써놓는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독서 노트를 쓰는 방법은 그냥 뭐 간단히만 소개를 드리면, 그리고 이렇게 제목을 쓰고 어떤 장르인지, 그리고 어떤 출판사에 몇 년도에 나온 건지, 그리고 어떤 느낀 점이 있는지, 그리고 가장 큰 거는 요즘 최근에 제가 정착한 건데 글귀를 가장 마음에 들었던 문구를 라벨지로 이렇게 프린트를 해서 붙여놔요. 세상 끝의 살인이라는 추리소설을 제가 얼마 전에 읽었는데 이렇게 라벨지에 붙어있는 글귀가 보이실까요? 이게 첫 번째, 그리고 이게 두 번째입니다. 이런 식으로 필사를 하다가 이제 어느 순간부터 필사가 조금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캡처를 해놓거나 노션 같은 데 기록을 해놓고 독서노트에 옮길 때는 라벨지를 쓰는 편입니다. 제가 직장상사 악령부라는 작품도 어제 읽었는데 이렇게 라벨지를 통해서 제목도 제가 그냥 어울리게 빨간색으로 뽑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 역시 제가 직장상사 악령부를 읽고 가장 웃었던 부분을 프린트해서 붙여놨어요. 그래서 무당 언니가 모시는 신이 잔다르크다. 그리고 부적 디자인 같은 걸 하다 보면 내 커리어는 어떻게 될까? 토속 신앙 및 종교계 디자인이라는 틈새 시장으로 진출하게 되는 걸까? 뭐 이런 문구가 너무 웃겨가지고 뽑아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독서노트 쓰는 영상을 아마 만들게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라벨기를 사면서 많이 만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돼서는 뭔가 더 설명을 한 번 더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마음에 드는 거는 지금 만년필을 써도 번지지가 않는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이걸로 독서노트를 바꿔서 정착을 하고 있어요. 뭐 이런 격자가 들어가는 칸도 있고 무지 칸도 있는데 너무 오타쿠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요즘 라벨기로 이런 스티커 만드는 재미가 들어가지고 제가 만들었던 스티커들을 이렇게 붙여놓고 있습니다. 뭐 이런 거 만드는 거예요. 뭐 나는 생각한다, 뭐 고로케 존만, 약간 이런 거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를 잘 길들이면 제가 오래오래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되게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다이어리예요. 여러분들 그거 있잖아요. 60 다이어리의 가장 큰 점은 뭐 이 내지도 좋지만 제가 여기다가 펀치기계로 뚫어가지고 여기다 티켓 같은 것도 꽂을 수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이거를 만약에 2024년 버전을 다 쓰게 되면 이제 2025년에는 이제 내지만 바꿔서 쓸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60 다이어리를 독서 다이어리로 선택하게 된 이유도 그런 편리함이 있어서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에도 이렇게 색색지가 붙어 있고, 이렇게 뒤에 주머니 같은 데는
파우치 같은 데는 보통 책 읽을 때 필요한 그런 인덱스나 포스트잇을 같이 넣어서 읽고 있는 편입니다. 제가 이런 독서 노트를 쓸 때를 위해서 이런 틴 케이스에 제가 지금까지 만들었던 스티커들도 넣고 있어요. 이게 쓸모가 많습니다. 제가 이거를 사기 전까지는 정말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이거를 사는 게 맞을까 내가? 약간 이러고 있었는데 지금은 엄청나게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이 다이어리랑 같이 잘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이어리에 저 만년필 말고도 이런 필통도 같이 들고 다니는데 여기에 원래 만년필이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저 만년필과 함께 들어있었던 라미의 볼펜, 친구들이 생일 선물로 줬었던 건데 이 라미 볼펜 한 자루 그리고 만년필 한 자루 이렇게 해서 꼭 가방에 넣고 다니고 있습니다. 왜 내 어깨가 아픈지 알겠다. 그러니까 저번에 독서템 추천할 때도 그렇고 뭔가 제가 사용하는 물건이나 장비들에 대해서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 같아서 뭔가 재미로 한번 알아가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에 가져왔습니다. 제가 마지막에 독서노트 설명드리면서 소개해드렸던 라벨 스티커나 라벨기 같은 경우 그리고 독서노트를 보통 쓰게 될 때 어떤 걸 위주로 쓰게 되는지 그런 거는 나중에 독서노트 관련된 영상을 아마 한 번 더 찍을 것 같아요. 지금 예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때 독서 노트 한 번 더 보여드릴 테니까 관련된 거 좀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댓글로 물어봐 주시면 제가 그때 함께 더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바리바리 바리스타의 What's in my bag은 여기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까요? 오늘 기록은 여기까지.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